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 내역을 보겠습니다. 금액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제 5월 7일 날 동작구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았네요. 그리고 총 공급 규모를 보면 지하 5층, 지상 20층, 26개 동으로 총 1772세대고 조합원분이 1060세대, 임대주택이 338세대, 보류지가 17세대. 보류지가 좀 많네요. 보류지는 나중에 이제 이 분양가보다 더 높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의 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일반 공급은 357개입니다. 일반 공급은 357개.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등을 말합니다. 상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일반 분양 357개 중에 자, 특별 공급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기관 추천, 요거는 뭐 이제 군인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장애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 7세대, 그 다음에 다자녀 7세대, 신혼부부 15세대, 노부모 부양자 2세대.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이게 31개인가요? 계산을 해보면 해볼까요? 7세대, 7세대, 14세대, 15대, 29세대, 31세대네요. 31개의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로 문의하신 분 중에 어떤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데 몇 개나 분양되느냐 이거를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 볼게요. 자, 특별 공급은 34평은 없고 대부분 25평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한번. 자, 59A, 59A 유형에는 일반이 3개, 다자녀 3개, 신혼부부 6개, 노부모 1개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9B에는 일반이 2개, 다자녀 2개, 신혼부부 4개 해서 8개. 그 다음에 59C가 일반이 2개, 즉 기관추천이 2개, 다자녀 2개, 신혼부부 5개, 노부모 1개 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9C에는 이 2개가 일반 분양이죠. 그래서 59에는 59C에는 없고 84ABC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공급은 25ABC로 한정이 돼 있어서 토탈 31개죠. 13, 8, 10이니까 31개가 공급되어 있다. 다시 한번 보면 기관 공급이 7개, 다자녀 7개, 신혼부부 15개, 노부모 2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357세대, 보류지 17개. 만약에 17개를 전부 나중에 일반 분양한다고 하면 372개가 되겠네요. 자, 물론 보류 중에서 나중에 조합원 자격을 다투어서 소송을 해서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주는 물건으로서도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모두 일반 분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분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분양. 자, 일반 분양 보니까 계약금이 20%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 저는 40%인 줄 알았더니 중도금 대출이 40%만 된 줄 알았더니 60%고 잔금이 20%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59A는 31개를 공급하는데요. 동수는 자세히 보시고요. 이 동수 관련해 가지고 호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거는 저희가 한강 리치에서 올려드린 유튜브에 각 일반 분양의 각 동별, 호수, 방향 이걸 다 알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59A에서는 31개가 공급이 되는데 1, 2, 3층만 있네요. 자, 1, 2, 3층 있는데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되냐? 자, 1층은 6억 6,39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층은 6억, 제가 6억이라고 읽었겠죠? 6억 6,397만 원. 그 다음에 2층이 6억 8,660만 원. 그 다음에 3층이 7억 1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그 대략 7억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층 1, 2층은 그보다 뭐 2, 3천 정도 떨어지고 3층 정도가 평균 7억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B는 18개인데 자, 각 해당되는 동이 있고 이것도 3층 이하죠. 1, 2, 3층, 1, 2층 있는데 자, 1층은 660만 원대, 그 다음에 2층은 680만 원대 비슷하죠. 3층이 7억에 가까운 6억 9,940만 원대, 6억 8,400, 6억 6,180 정도. 그 다음에 1, 2층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좀 더 낫네요. 가격이 308동이 안 좋은가요? 1층이 한 2천 싸네요. 6억 6,300 정도, 6억 6천대인데 이거는 6억 4,300이네요. 그리고 2층이 6억 6천대. 그래서 300, 제 기억에 301, 302, 303, 304, 305, 306, 307, 8, 9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동별 호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308동 1층이 다른 동의 1층보다 좀 한 2천 정도 쌉니다. 그 다음에 59C1이 있고 C2가 있네요. 자, 이것도 보면은 1, 2, 3층, 1, 2층 전부 지금 25평은 4층 이상이 하나도 없네. 일반 분양은 전부 3층 이하만 있어요. 자, 59C를 보면 6억 4,650만 원. 그 다음에 2층이 6억 6,900만 원. 2층이 6억 8,400. 그 다음에 59C2가 자 1층이 6억 4,600 6억 4,620만 원 정도 되고 2층이 6억 6,8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5평은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을 이야기해서 3층 이하의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 가격은 1층 같은 경우는 6억 6천, 그 다음에 2층은 6억 8천, 그 다음에 3층은 한 7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평을 보겠습니다. 34평을 보면 자, 34평을 보면 84A, 84B도 4층 이하만 있네요. 4층 이하만. 자, 1, 2, 3, 4, 1, 2, 3, 4, 1, 2, 3, 4. 각 동과 호수 번호 참조하시고요. 자, 84A 같은 경우는 1층이 9억 3,280. 그 다음에 9억 3,370. 9억 790만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9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25 38동도 가격이 좀 2천 쌌는데 여기도 보면은 가격이 한 3천 정도 싸죠. 대략 이런 물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 310도나 등에 해당되는 동의 1층은 좀 가격이 저렴해서 9억대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층은 9억 6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9억 6천대. 3층은 9억 8천. 그러니까 1층은 9억 3천대, 2층은 9억 6천대, 3층은 9억 8천대, 4층은 10억대, 10억이네요. 10억. 그래서 평균 가격이 우리가 이제 9억 5천 정도 본다고 그래서 34평은 9억 5천. 그러니까 2층 이하의 가격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또 이게 층수가 낮은 게 개수가 많아요. 1, 2, 3층 개수가 많아요. 22층 22개. 그래서 저층 위주가 많다 보니까 4층 이상이 10억이 넘어도 10억대가 넘어도 평균 가격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동별, 각 층별 그 구체적인 가격은 한번 나중에 다시 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건표로. 어쨌든 대략적인 금액은 9억 3천, 9억 6천, 9억 8천, 10억대 1, 2, 3, 4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죠. 뭐 자기가 당첨되면 그 자기 것만 알면 되니까. 어차피 이거 감정 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몇 동 몇 호는 얼마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구역도 흑석 리버파크 어, 리버파크 여기도 그렇게 자이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4D. 자, 여기는 다른 때보다 똑같죠? 여기 84B의 유통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 좀 단가가 낮죠? 자, 5층에서 9층이 있는 게 이제 이쪽에 84D가 9층까지 있습니다. 5층에서 9층이 있는 게 85개네. 근데 이건 좀 중간층이 있네요. 중간층이. 그래서 여기는 거의 10억대예요. 5층부터는 그냥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층이 9억 8천이었죠 아까? 4층이 9억 8천. 여기 앞쪽은 좀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이 어떤 통일된 그게 있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9억에서 10억. 제가 앞에 흑석 그 리버파크 자이의 일반 분양 시세 차이가 얼마냐 했을 때 한 4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조합원가 차이, 조합원가의 차이가 4억 5천 되는데 조합원가에 비해서 저층이기 때문에 1억을 뺐어요. 1억을 뺀다고 했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옵션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가격이 거의 1억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옵션까지 빼면 더 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 평가를 하는 게 맞겠다는 게 대충 여기서 일반 분양가 시세에서도 대충 나옵니다. 자, 120, 요거는 40평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한 1층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12억 2,700, 760만 원, 76만 원, 12억 2,760만 원. 요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 사항이 한번 볼까요? 공통사항을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계약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 공동 시설, 기계실, 뭐 전기실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조합원 거는 그 조합원의 취득한 비용에 따라서 나중에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비용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일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34평 이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조합 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은 기본적으로 다 취득세랑 내야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해야 될 거고 그 비용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자, 이전 등기 비용은 이제 조합에서 원래 처음에 집을 지어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계약자한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 비용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4m를 초과하는 경우, 34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있겠죠. 아까 12억 2,700이었나요? 12억 되니까 한 부가세 10%면 1억 2천 정도 환급받을 수도 있겠어요. 사업자라면. 그 다음에 발코니는 비확장이라고 했죠. 조합원은 아마 확장일 거예요, 기본이. 근데 일반 분양은 비확장이다. 아마 확장 비용이 한 3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3,800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걸 기억하는데 이제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에 이제 건설 쪽은 문외한이라서 어쨌든 뭐 몇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분모, 가구, 가전, 뭐 유상 옵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이걸 다 자기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층간 발코니 비확장 선택 품목 이런 거 다 해서 저는 조합원 것에 비해서 1억 정도 싸게 봐야 된다. 34평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 이야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납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난 돈이 있다. 그럼 돈을 먼저 내면 조합에서 돈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공사비를 먼저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사업비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대출받아서 하는 만큼 그 비용을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불로 대출하는 납입을 할 경우에. 그래서 돈 있으신 분은 은행에 넣어서 은행이자 받지 마시고 일시불로 납입하면 은행이자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 선납 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공정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이게 이제 납입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 뭐 임시 사용 승인 이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합에서 다 통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도 9억 이하 그렇기 때문에 9억 이하이기 때문에 25평에 한해서 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34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 중도금 대출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이건 보겠습니다. 자, 기관 추천에서 특별공급입니다. 지금 특별공급, 기관 추천에서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각각 59, A, B, C 이 세 개에서만 지원이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각 항목별 이 타입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시에서 2년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수도권 이런 경우 거주한 경우에 각각 어떤 평형을 줄 것인지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기준으로 주는데요. 우선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인데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금액 100% 이하인 경우, 즉 평균보다 낮은 경우, 배우자가 같이 맞벌이인 경우는 120% 이하인 경우에 우선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는 그렇게 공급하고 25% 일반 공급은 월 평균 120% 이하,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거는 130% 이하. 이 구체적인 금액은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은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딱 한 차례 한정해서 1세대 1주택 한 번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유효권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유효권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1세대 내 무주택 구성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한정해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지 이걸 중복을 신청해 가지고 당첨되면 이거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한 경우는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된다. 이 점을 유의해서 합의하셔 가지고 한 사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앞에서 나왔죠. 신청자, 배우자, 직계 전속, 비속, 그다음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거 앞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아까 그 있었죠. 군인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다자녀, 신혼부부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청약 예금은 얼마 어떻게 해야 되고 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도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그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 어떻게 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요건들이 있죠. 뭐 24개월로 경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청약 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25평 신청하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34평 신청하려면 600만 원 들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0평 신청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있어야 되고 1500만 원 넣으면 모든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자 서울시 요거는 25평, 34평, 40평대, 올평형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당첨 기한은 우리가 이제 통상 5년을 알고 있죠. 이거는 5년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이제 흑석동은 투기지구의 이제 정비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5년간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그 일반 분양가가 낮아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재당첨 기간을 좀 늘려서 거듭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흑석동 리버파크자에는 정비조합에서 하는 까닭에 재당첨 기간이 5년으로 보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이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여기는 나중에 그 미분양이 나거나 그럴 경우인데 뭐 특별하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00%에서 한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었죠?
자, 기관 공급에서 이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이에요. 국가유공자, 국가보험 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인력특별지원법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이게 나왔었죠 앞에. 자, 추천기관이 어딘지인데 이건 해당되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요 해당되는 분들은 요게 보이는 여기에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는 보니까 3명 이상이 다자녀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뭐다?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그 청약일 현재 2020년 5월 8일 현재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아도 자녀에 포함되고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요건이 되냐? 자, 서울에서 2년 이상 또는 서울에서 2년 미만이거나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맞죠? 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는 혼인기간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 그 다음에 무주택 구성원일 것. 그렇죠? 이런 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2년 이상 살면서 혼인기간이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다 처분했다. 그런 경우는 2년을 경과하면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2순위는 거의 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 출산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증명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뭐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취소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소득 기준 이야기했죠. 75%는 본인 100%, 배우자 120%. 그 다음에 25%는 일반은 본인이 120%, 배우자 130%. 이 소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노부모 같은 경우도 서울시 2년,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의 직계 전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주택 세대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모시고 살면 안 되고 자기 주민등록 등본상에 올리시고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계 전속도 65세 이상의 직계 전속만 해당됩니다. 60세가 아니고 65세.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노부모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노부모가 만약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60세 이상의 직계 전속이 배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 유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 한번 읽어보세요. 노부모 모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잘 몰라요. 여기도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좀 띄워놓겠습니다. 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편인데, 자, 이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면 이거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보셔요. 여러분들이 미성년, 영유아, 그 다음에 뭐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간, 입주자 주축 다 해당해서 이 점수 해당된 걸 다 합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가 78점인가요? 얼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이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 관련된 자료를 보시고 점수를 환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가족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 금액 기준이에요. 이 금액 기준. 그래서 내가 특별공급을 받고 싶다, 우선공급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75%의 배정된 일본 우선공급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나 혼자 본다. 그럼 내 가족이 몇 명인가 해서 요 금액 범위 이내여야 된다는 거죠. 월 평균 소득이. 그다음에 배우자까지 맞벌이 한다. 그러면 이 금액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혼부부 일반 공급 25%, 이것도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사람 이상의 식구가 산다 할 때는 요 표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9사람 이상 살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휴직 등의 소득 산정 방법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특별 공급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1세대 1명을 말한다. 그래서 세대 내 2명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는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적격제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무조건 공급계약서에다가 그 공급계약서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체결 안 하고 나중에 또 써먹을래, 더 좋은 거 나중에 더 시청해가지고 좋은 거 받아서 할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특별공급을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추첨은 전산 추첨할 거예요. 자, 좀 길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가 일반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